안녕하세요. 아디다스 코리아에서 농구를 담당하고 있는 정주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그 아디다스 농구화, 특히 농구화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많으셨을 텐데 농구화에 대해 각 구조라든지 기능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을 제가 속 시원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농구화도 다른 신발들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기본적으로 저희가 발등과 발 전체를 감싸게 되는 이런 위쪽 부분이 바로 어퍼라고 저희가 얘기하죠. 그래서 한국말로는 가피라고도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이제 가운데 부분, 가피의 밑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중간 부분을 제가 미드스토리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다른 말로는 중창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 부분은 어떤 쿠션이라든지 어떤 그 안정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능들이 들어가는 부분이 바로 이 중창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역시 바닥 쪽에 있습니다. 이 바닥을 저희가 아웃솔이라고 얘기도 하고요. 밑창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접지력이라든지 어떤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바닥 쪽에서 그 코트에서의 어떤 밀착력과 접지력을 많이 중요하게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바닥 쪽 아웃솔이라고 저희가 흔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기타 기본적인 부분은 앞쪽을 보시면 토캡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또 이 안쪽에 현재 보이지는 않지만 안쪽에 보시면 뒤쪽에 발 뒤꿈치를 잘 잡아줄 수 있도록 힐 카운터라는 부분이 바로 이 신발 안쪽에 역시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함으로써 발 뒤쪽을 좀 더 잘 잡아줌으로써 안정성에 좀 더 포커스가 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힐 카운터라고 또 얘기하는 부분이고요. 또 기타 다른 부분들은 이 끈, 슈레이스 안쪽에 들어가는 부분들이 바로 이제 텅이라고도 저희가 얘기하고요. 혀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발등을 위를 잘 잡아주면서 신발끈과 잘 조화가 될 수 있도록 발등을 잡아주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 저희가 텅이라고 혀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농구화에도 상당히 많은 쿠션 시스템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실제로 나이키 같은 경우는 이제 에어라는 테크놀로지가 가장 잘 알려져 있고, 리복 같은 경우는 과거에 펌프라든지 헥스라이드라는 기술들이 또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아디다스에도 마찬가지로 충격 흡수에 대한 특별한 어떤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 소재들이 있고요. 그 가장 대표적인 모델이 기술들이 바로 이제 아디프린 그리고 아디프린 플러스라는 소재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쇳덩이를 떨어뜨려도 바로 쇳덩이가 그 자리에 멈춰버리는, 보시는 것처럼 충격을 그대로 자체적으로 흡수하는 어떤 특수 소재가 바로 아디프린이 되겠고요. 아디프린 플러스 같은 경우는 방금 보셨던 아디프린과 반대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어떤 물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강력한 탄성을 가지고 있어서 이 쿠션 소재와 더불어서 발 앞쪽에서 어떤 강렬한 어떤 탄력을 가지고 선수들이 실제로 경기에서 치고 나가거나 점프를 할 때 좀 더 탄력적인 부분을 강화할 수 있는 어떤 소재가 바로 이 아디프린의 탄력성이 강화된 그런 소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농구에서 또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안정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이 안정성 부분은 선수들의 부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상당히 중요한 요소로서 농구화 쪽에 부각이 되고 있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그 아디다스 쪽에서 가장 대표적인 기술이라고 할 수 있으면 가장 대표적인 기술은 바로 이 토션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토션 시스템이란 바로 이 발의 신발의 앞부분과 그다음에 뒤쪽 부분을 연결시켜 줌으로써 좀 더 부드럽고 힘의 전달을 좀 더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기능이 바로 이 토션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어떤 발의 어떤 뒤틀림도 방지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안정성에 상당히 포커스가 되어 있는, 강화하는 그런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또한 안정성을 강화하는 또 하나의 기술로서는 보시는 것처럼 그 바닥 쪽에서의 어떤 아웃솔 패턴이 가피 위쪽까지 올라오도록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발목 쪽에서 선수들의 움직임을 좀 더 타이트하게 잡아줄 수 있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로 안정성을 좀 더 강화할 수 있는, 좀 더 보완할 수 있는 어떤 또 새로운 어떤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농구화를 이제 처음에 기획해서 실제로 제품이 나오는 기간까지는 약 1년에서 한 1년 반 정도의 기간이 걸립니다. 실제로 어떤 선수들을 위한 제품 같은 경우는 디자인 전부터 선수들의 어떤 취향이라든지 원하는 부분들에 대한 피드백을 저희가 받아서 디자인을 하게 되겠고요. 그런 디자인은 또 저희 브랜드만의 어떤 테크놀로지라든지 어떤 새로운 컨셉들을 적용시켜서 최초의 디자인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이제 프로토 샘플이 나오게 되면 선수들이 마찬가지로 그 프로토 샘플을 보고 저희 제작진들과 함께 이렇게 피드백을,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갖고 실제로 착화를 해보는 시간을 갖고요. 그러면서 과정에서 이제 두 번째 샘플 그리고 세 번째 샘플들을 이제 저희가 샘플을 진행을 하면서 보통 일반적으로 봤을 때 시즌의 개막과 함께 새로운 제품들이 이제 새롭게 출시가 되는 게 어떤 일반적인 농구와 어떤 시그니처 모델의 제작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농구화를 보관하실 때는 햇빛이 들지 않는, 그리고 통풍이 잘 되는 그늘진 곳에 말려주시는, 보관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그 전에 물론 그 안에 있는 인솔, 그러니까 이제 깔창을 꼭 제거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스키가 찰 수가 있기 때문에 먼저 안쪽에 깔창을 제거를 하고 따로 말려주시고요. 방향제라든지 어떤 그 스키 제거제 같은 것을 같이 이용해서 보관을 해주신 것도 상당히 좋습니다. 또한 실제로 실생활에서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은 안쪽에 실문지를 넣거나 아니면 10원짜리 동전을 같이 넣어주시는 것도 습기 제거라든지 좀 더 오래 보관할 수 있는 주요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한 깔창 밑창 부분에 있어서도 실제로 농구를 하다 보면은 모래라든지 이런 것들이 끼기 쉽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런 것들을 제거를 하고 보관하고 사용을 하시는 게 실제로 농구화를 좀 더 오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팁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한 농구화의 대부분은 가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세탁기라든지 실제로 물빨래를 하시는 것을 권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가죽이 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어떤 가죽 광택제라든지 이런 것을 이용해서 닦아서 보관을 해주시는 게 농구화 보관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농구화 전반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됐을지 궁금합니다. 최근에 농구도 새롭게 개막을 했고요. 그래서 농구화 그리고 농구 시장에 많은 관심과 사랑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